안녕하세요. 대한청각학회 공보임원을 맡고 있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제22회 청력검사 강습회에서 제가 맡은 강의는 수능 청력검사 그리고 어음 청력검사의 기본 과정입니다. 실제 청력검사 업무를 하면서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의 순서입니다. 수능 청력검사 및 관련한 장애 판정, 어음 청력검사 및 관련한 장애 판정, 그리고 청력검사 결과의 해석에 관해 몇 가지 증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능 청력검사 및 장애 판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청력검사는 수능, 즉 일정한 파형을 가진 퓨어톤, 예를 들어 B 등의 소리를 가리키죠. 이 수능을 주파수별로 달리 들려주어 각 주파수별 최소 가청 역치를 측정해서 청력 손실의 정도, 유형을 알아내는 검사입니다. 수능 청력 검사는 보통 125Hz에서 8000Hz까지 검사를 시행하고 소리의 크기는 -10dB부터 120dB까지를 들려주어서 환자가 들린다고 응답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소리 크기의 단위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단위를 이용해서 소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dB, SPL. SPL은 사운드 프레셔 레벨의 약자입니다. 단위 면적에 가해지는 음압의 절대치를 표현한 단위로 기기마다 동일하게 측정하는 물리적인 소리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 0dB SPL은 0.0002 다임 퍼 스퀘어 센티미터입니다. dBHL. HL은 히어링 레벨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듣는 정도를 가지고 소리의 크기를 표현한 단위로 예를 들어 0dBHL은 정상 청력을 가진 청년들이 각 주파수별로 들을 수 있는 소리 크기의 평균 값입니다. 500Hz에서 0dBHL의 소리 크기와 2000Hz에서 0dBHL의 소리 크기는 다르다는 의미죠. 각 주파수에서의 0dBHL을 청각 0점, 오디오메트릭 0라고 합니다. 수능 청력 검사를 할 때 왜 절대값인 dBSPL이 아닌 dBHL을 사용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각 주파수별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값 대신 상대적인 값인 dBHL을 이용해서 기준값을 모두 0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dBSL. SL은 센세이션 레벨의 약자입니다. 좀 전에 dBHL이 정상 청력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평균값이라고 말씀드렸는데 dBSL은 각각의 개인의 청각 역치를 측정해서 이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더 크거나 작은 소리인지를 표시합니다. 결국 dBSL 값은 각각의 개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결과죠. 청력검사용 부스는 KS 규격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한 길이 1.2m, 폭 1m, 높이 2m를 갖추도록 권장되며 방음실 안에서의 소음은 최대 30dB 미만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각 검사실의 정도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소음 측정을 해서 청력 검사에 적합한 환경인지 평가해야 합니다. 수능 청력 검사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은 right, 그래서 red, 빨간색으로 표기하고 왼쪽은 파란색으로 표기합니다. 기호는 오른쪽 기도 청력을 동그라미, 왼쪽 기도 청력을 X, 오른쪽과 왼쪽 골도 청력은 귀를 보았을 때의 방향으로 부등호로 정했습니다. 양쪽 귀의 청력 차이가 커서 한쪽 귀를 차폐할 때의 기호는 오른쪽과 왼쪽이 각각 삼각형과 사각형이고 골도 역시 약간 다르게 표기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들려드려도 반응이 없는 경우 화살표로 표기합니다. 보청기, 인공와우를 사용해서 들을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S, unaided free field, A, aided free field로 표기합니다. 이러한 기호들이 표기되는 수능 검사표의 가로축은 125Hz의 낮은 주파수부터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8000Hz의 높은 주파수로, 그리고 세로축은 들려드리는 소리의 크기가 아래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기호들이 표기되는 위치가 아래에 있을수록 환자는 해당 주파수에서 큰 소리를 들려드려야 비로소 들린다고 반응을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수능 청력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는 고막 내시경 검사를 통해 귀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청각사는 처음 검사를 받는 환자에게 간단히 수능 청력 검사 및 어음 명료도 검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피검자는 정확한 청력 측정을 위해서 최소 검사 전 15분 동안 외부의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력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공간 역시 조용해야 합니다. 검사기기는 다음과 같은데요. 순음을 발생시키는 진동기, 발생한 음을 조정하는 증폭기, 음의 크기를 조절하는 감쇄기, 이어폰, 고일전도 진동기, 그리고 차폐음 발생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도 청력 검사 과정 중 피검자는 누름 버튼을 들고 다양한 주파수의 순음이 들리면 버튼을 누릅니다. 환자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특히 이명 환자들은 자신의 이명 소리와 들려드리는 소리를 분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검사 전 충분히 큰 소리를 들려드려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검사자가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환자가 본다면 제대로 된 청력 검사가 안 되겠죠. 그래서 환자는 검사자와 90도 각도로 앉고 검사자는 창문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기도 청력 검사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리는 귀를 먼저 측정하고 주파수별 검사 순서는 사람이 비교적 잘 들을 수 있는 1000Hz부터 시작하여 2000, 3000, 4000, 8000Hz 순으로 고음역을 검사하고 나서 다시 1000Hz의 음을 검사한 후 500, 250, 125Hz 순으로 저음역을 검사합니다. 인접하는 옥타브 간에 20dB 이상 차이가 있으면 중간 주파수인 750, 1500, 3000, 6000Hz를 검사합니다. 1000Hz에서 두 번 검사한 결과가 10dB 이상 차이가 나면 검사의 신뢰도가 없으므로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헤드폰이나 삽입형 이어폰을 착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음실의 스피커를 통해 보정된 음작을 주는 음장 청력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청력 검사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강법은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부터 점차 강도를 낮추어 어디까지 들을 수 있는지 측정하는 방법이고, 상승법은 들리지 않는 작은 강도에서 점차 큰 소리로 높여가면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간격으로 작아지는 소리를 듣게 하는 하강법이 언제부터 들리는지 모르는 상승법보다 들을 수 있는 소리 크기가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청력검사실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0dB부터 20dB 단위로 높여가며 최초 응답을 확인하고 응답한 다음부터는 낮출 때 10dB, 높일 때 5dB씩 조절합니다. 여기서 최소 가청 역치는 피검자가 3회 중 2회를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강도를 의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승법으로 검사할 때 하강법에 비해 5 내지 10dB 더 높은 청력 역치를 보입니다. 지금부터 순음 청력 검사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검사를 하지 않고 숙련된 청각사일수록 간단히 더 정확하게 환자의 청력 역치를 측정합니다. 1000Hz의 청력 역치를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40dB 크기의 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환자는 들린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10dB 낮추어 30dB일 때는요? 안 들립니다. 그러면 다시 5dB 높여서 35dB일 때는요? 들립니다. 환자의 청력 역치는 35dB이겠죠. 일반적으로 3 내지 4회 정도 시행해서 청력 역치를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한 청력 역치 측정을 위해서는 10dB 낮추어 25dB를 들려드릴 때 안 들립니다. 5dB 올려서 30dB를 들려드려도 역시 안 들립니다. 다시 5dB를 올려서 35dB를 들려드리면요?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릴까요? 아까 상승법이 하강법보다 소리를 더 못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환자가 작은 소리가 점점 커지는 과정에서 헷갈려서 미처 응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5dB를 올려서 40dB를 들려드리면 듣는다고 반응합니다. 이때 35dB로 낮추어 듣는다고 반응한다면 결국 환자는 1000Hz에서 청력 역치가 정확하게 35dB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과정에서 전부 8회에 걸쳐서 검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복잡하게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수능 청력 검사를 마쳤으면 골도 청력 검사를 시행합니다. 골도 청력은 두개골의 진동이 뇌로 전달되어 피검자가 진동음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뼈를 타고 진동음이 전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귓구멍이 막혀 있거나 고막에 천공이 있는 상황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달팽이관 기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를 위해서 골전도 진동기를 통해 자극을 주기 때문에 진동기를 골부에 정확하게 장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골전도 진동기는 머리카락이 많은 부위나 연골 등을 피해서 귀 뒤쪽의 유양돌기부에 위치시킵니다. 만약 이전의 중이염 수술 등으로 유양돌기부에 장착하기 곤란할 경우 이마에 장착하여 검사하기도 합니다. 골도 청력 검사의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수능 청력 검사와 동일한 순서로 시행합니다. 단지 검사하는 주파수가 250, 500, 1000, 2000, 3000, 4000Hz만 측정합니다. 지나치게 큰 진동음은 소리가 아닌 진동으로 느껴져서 청력과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음은 최대 60에서 75dB 정도를 줍니다. 우리의 양쪽 귀는 머리 양쪽에 붙어서 두개골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진동을 주어도 왼쪽 달팽이관 역시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도 청력 검사에서는 반드시 측정하는 반대편 귀에 차폐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능 청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각장애 판정을 하게 됩니다. 500, 1000, 2000, 4000Hz의 청력 역치의 평균, 특히 1000과 2000Hz의 청력 역치의 2배 가중치로 6분법으로 구한 평균 청력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모두 6단계의 장애로 분류하였다면 현재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청력장애 평가는 수능 청력 검사의 기도 수능 역치를 기준으로 시행하는데 2 내지 7일의 검사 주기로 3회 시행한 검사들 중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청성 뇌관 반응 검사를 통해 검사의 신뢰도를 확보하며 청성 지속 반응 검사를 제출한 경우 청성 뇌관 반응 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능 역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500, 1000, 2000, 4000Hz의 청력 역치를 이용 6분법에 의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값의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능 청력 검사는 120dB까지 역치를 측정할 수 있으나 장애 판정을 위해서는 100dB 이상이면 110, 120 상관없이 100dB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마이너스 값의 청력 역치가 나온 경우에도 0으로 간주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예를 들어 너무 어리거나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수능 청력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청성 뇌관 반응 검사 혹은 청성 지속 반응 검사로 장애 판정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어음 청력 검사 과정 및 관련한 장애 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음 청력 검사는 주로 단음절, 이음절 또는 문장 등을 이용하여 청력 역치 및 어음 명료도를 측정합니다. 어음 청취 역치, Speech Reception Threshold는 피검자의 어음 신호에 대한 인지도가 50%인 최저 어음 레벨을 가리키고 주로 수능 청력 역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어음 명료도 검사, Speech Discrimination Score는 피검자가 듣기 편한 어음 레벨에서 바르게 인지하는 항목의 비율,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며 청력 역치에 비해 지나치게 낮을 경우 후미로성 질환, 즉 청신경 종양 등을 의심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음 청취 역치 검사는 이음절, 아래의 표에서 보시듯이 우리에게 친숙하고 각 음소가 고르게 균형 잡힌 이 음절화를 사용하여 검사를 시행합니다. 교육 정도에 따라 친숙한 단어가 다르니까 각 연령대에 맞는 이 음절화의 목록이 필요하겠죠. 검사 방법은 일반적으로 청력이 좋은 쪽 귀를 먼저 검사하고 평균 수능 청력 역치보다 30dB 높은 레벨에서 10개 이상의 단어를 들려주어 50% 이상 정답률이 나오도록 합니다. 이후 50% 이하를 맞출 때까지 20dB 단위로 소리를 작게 주어서 적절한 레벨을 찾습니다. 어음 청취 역치의 임상적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음 청취 역치와 수능 평균 역치는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여야 합니다. 만약 둘 간에 15dB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경우 위난청 혹은 검사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수능 청력 검사에서 고음역으로 갈수록 급격히 청력이 나빠지는 일명 스키 슬로프 패턴을 보이는 경우 수능 평균 역치와 어음 청취 역치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음 청취 역시는 사람의 말소리를 얼마나 잘 알아듣느냐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환자의 청력 역치는 어음 청취 역치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후미로성 난청과 같이 어음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음 청취 역치를 측정하기 곤란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환자가 주어진 어음을 50% 탐지,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나 안 들리나를 알아내는 최소 소리 크기를 구하는 어음 탐지 역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어음 명료도 검사입니다. 어음 명료도 검사는 환자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정도 크기의 소리를 주었을 때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는지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보통 어음 청취 역치보다 35 내지 40dB 높은 강도의 어음을 들려드리고 환자가 따라 말하게 하여 정확히 듣는 어음의 수를 백분율로 환산합니다. 어음 명료도 검사에 사용하는 단어들은 옆의 표에서 보시듯이 자음, 모음, 자음의 단음절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 역시 각 낱말을 발음할 때 음압이 동등하여 전체가 균형을 이룬 단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최대 어음 명료도 검사를 위해서는 수능 청력 검사와 마찬가지로 2 내지 7일 간격으로 반복하여 3회 시행하고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음 명료도는 주어진 검사 어음들 중에서 피검자가 정확히 들은 검사 어음의 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만약 3회의 어음 명료도 검사들 간에 12%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청력 검사 결과들을 보여드리고 이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수능 청력 검사 결과는 오른쪽 왼쪽 모두 250Hz부터 8000Hz까지 20dB 미만 청력 역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분법으로 환산한 평균 수능 역치 역시 양쪽 모두 5dB입니다. 어음 청취 역치는 오른쪽이 4, 왼쪽이 6으로 평균 수능 역치와 차이가 없으므로 신뢰성이 있고, 어음 명료도 역시 어음 청취 역치에 40dB를 더한 쾌적한 크기의 소리 자극에 두 귀 모두 100%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정상 청력 검사 결과입니다. 다음 보시는 그래프에서는 양쪽 귀 모두 고음역의 주파수로 갈수록 청력 역치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수능 역치는 오른쪽이 42dB, 왼쪽이 40dB입니다. 어음 청취 역치는 양쪽 모두 36dB로 수능 역치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어음 명료도는 어음 청취 역치에서 40dB를 더한 크기의 소리를 들려드렸을 때 두 귀 모두 96%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양쪽 귀에 청각 노화가 일어난 환자의 청력 검사 결과입니다. 파란색의 좌측 그래프에 비해서 빨간색의 우측 청력 그래프는 골도와 기도 청력이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수능 청력은 우측이 골도 26dB, 기도 63dB로 큰 차이를 보이며 이를 에어본 갭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음 청취 역시는 평균 수능 청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어음 변별력 역시 적절한 자극에서 양쪽 귀 모두 100% 값을 보였습니다. 고막에 천공이 있어서 소리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만성 중이암 환자의 청력도입니다. 좀 특이한 청력 그래프죠. 양쪽 귀 모두 저음에서 중음역까지 20dB 미만의 청력 역치를 보이며 잘 듣다가 4000Hz에서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런데 다시 고음으로 가면 청력이 좋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수능 청력은 우측이 13, 왼쪽이 8dB로 그다지 나쁜 청력은 아니고, 어음 청취 역시 평균 수능 청력과 같고 어음 변별력은 양쪽 모두 100%입니다. 직업적으로 혹은 큰 소리로 장시간 음악을 들어서 발생한 소음성 난청 환자의 청력도입니다. 오른쪽 청력은 정상인데 왼쪽 청력은 골도 청력은 측정 불가, 기도 청력은 평균 84dB입니다. 기도 청력이 측정되는데 골도 청력이 측정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골도 청력은 진동음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므로 60에서 70dB 이상의 진동음은 이것이 소리인지 진동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청력 검사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어음 변별력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는 두 귀의 청력이 둘 다 좋거나 둘 다 나쁜 경우보다 오른쪽 왼쪽 청력이 이 환자처럼 완전히 차이가 날 경우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음 명료도가
평균 수능 청력보다 지나치게 나쁠 경우 역시 숨겨진 병을 의심합니다. 환자는 좌측의 청신경 종양 환자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능 청력 검사, 어음 청력 검사에 대한 간단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